마무리하면서 진행되는 키워드 뉴스, 4월의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방송국 MBS 보도부 김민정입니다. 네, 김민정 기자, 이번 한 달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한 달 키워드는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사실 학기를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 왜 이번 달의 키워드가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 뉴스에서는 강정훈 기자가 부딪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재단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취재하였습니다. 이번 4월에는 그런 혼란한 가운데서 어떠한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담아보고 싶어서 키워드를 시작이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명지대학교 구성원 대상 회생 현황 설명회입니다. 이 설명회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우들이 지속해서 법인과의 소통을 요구한 결과 법인 회생 관련 구성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명지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긴급 회생 현황 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정말 이번 설명회는 학교가 폐교되진 않을까 불안해하던 학우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회생 현황 설명회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학우들이 궁금해했던 점을 직접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회생 현황 설명회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먼저 명지 학원이 어떠한 순서로 회생 현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월 18일에 법인과 학교가 함께 현황 설명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3월 초에 양교회 교육실장님들과 본부에서 추천받은 관련 학과 교수님 2분과 재정부장, 총무부장이 함께 참여하여 TF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인에서도 2월 18일 현황 설명회 이후에 회생 재신청 작업을 위해 법무, 회계법인 두 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명지학원은 회생 신청서를 바로 작성하였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회생 재신청 동의를 받고 교육부 차원에서의 적극 지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보존계획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교육부가 판단하기에 타당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전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다양한 절차를 밟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점에서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명지 학원의 경우 한 번의 회생 중단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번 회생 신청이 기각되었던 사유에 대해서 법원이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도 명지 학원의 회생 절차 개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동의가 2차 회생 신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육부 공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회생계획안은 언제 제출하는지 이야기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회생계획안의 경우 4월 1일에 이미 서울회생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4월 4일에 법원에서 보존명령과 포괄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4월 11일에는 대표자 신문 기일이 잡혀 있어서 이사장이 대표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회생 절차에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회생 개시 신청에 우려할 부분은 없습니까? 법무법인 쪽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개시가 안 되었을 경우에 다가오는 리스크가 정말 크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였고 또한 법인 역시 회생 개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법인 쪽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양한 질문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의 통폐합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제1차 공동행동 때 많은 기자분이 궁금해하시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는 명지전문대와 명지대학교의 통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회생이 개시된다면 두 학교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이사회에 올리고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논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회생 개시가 될 경우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번 회생 계획안과 같은 이슈가 아닐 뿐더러 우선 회생 개시가 진행된 이후의 이야기이며 여러 관계자의 협의가 거친 후에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나요? 네,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기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앞당겨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회생 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법원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해주는 채권자들과의 협의도 매우 중요하고 학교 법인이다 보니 교육부의 의견, 더 나아가 구성원들의 생각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가결 요건만 충족되면 가결이 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의견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할지 지켜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을 언제 제출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많은 학우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생 계획안에서 준비했던 자금 조달 계획은 두 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통합을 통한 유휴부지 개발 이익금 약 550억 정도와 또 다른 하나는 법인이 가진 수익료 기본재산 매각대금 약 1,100억 원입니다. 이를 합해서 총 약 1,600억 정도의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휴부지 개발 이익금은 10년 후 계획으로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문제로 삼았던 것은 수익료 기본재산 매각대금입니다. 이것을 부채 상환에 사용했을 경우 다시 법인이 보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면서 회생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계획으로 제출할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존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의견과 함께 다양한 부채들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정확해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회에서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에게 전했던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법인의 정상화를 강조하였습니다. 회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 회생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재정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회생을 위해서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명지법인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법인의 정상화로 가는 첫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이번 키워드인 시작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시작은 바로 코로나 엔데믹의 시작인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온라인 수업도 이제 점차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대학도 올해 4월부터 부분 대면을 실시해서 캠퍼스에서 봄과 함께 활기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회관 3층에 있는 카페 띠아모도 2019년부터 코로나로 영업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해 고학년들에게는 추억을, 신입생들에게는 새로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인문캠퍼스 학생식당은 아쉽지만 다시 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면을 하는 만큼 학우들이 대학 외관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소식이 있나요? 네, 지난 4월 8일 에브리타임의 한 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명지대학교만의 고유의 색을 만들고 싶은 학생들의 외침이 담긴 게시물이었는데요. 학교 건물에 걸려있는 휘장이 디자인을 수정하여 학교의 이미지를 변화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시물 작성자인 띵무이키는 총학생이 정진과의 소통을 통해 이 소식을 학교 측에 전했습니다. 만약 휘장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명지대 학우들의 이야기가 직접 반영된 것이네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실 시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대학의 많은 학우분들이 현행 학생증 디자인이 10년이 넘은 오래된 디자인이라며 학생증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학생증 디자인에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습니까? 네,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 자유 게시판에 닉네임 띵무이키가 본인이 제작한 학생증 디자인을 대표 사진으로 학생증 디자인 변경 화력 체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결과 2,528명의 학우분들께서 추천을 눌러주셨고, 이는 에브리타임 이용자 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커뮤니티를 보시는 절대 다수의 학우분들께서 추천을 눌러주셨다는 그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학생증 디자인 변화가 공식화되었나요? 띵무이키로 활동 중인 재학생은 글을 올리기 하루 전에 인문캠퍼스와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에 학생증 변경 논의안을 공식화해달라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건의문에 대한 총학생회의 대답은 어떤가요? 자연캠퍼스 총학생회 알츠의 경우 모바일 학생증 건의를 통해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 역시 참고하겠다는 글을 함께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문캠퍼스 총학생회 정진의 답변은 정진 측에서도 작년부터 학생 지원팀과 기획예산팀에 문의했었으며 보내주신 건의문을 확인한 후 금일 학생 지원팀에 다시 한번 문의를 넣었고 답변이 오면 연락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에게는 설문조사 진행이 가능하겠냐는 추가적인 질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설문 진행 전에 실제 학생증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학생증 디자인 변경 관련해서도 새로운 변화, 시작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설명을 통해서 명지학원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위장과 학생증에 대해서 건의하는 작은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주인이 되는 것에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명지대학교를 만드는데 또 시작의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민정 기자와 함께 시작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소식과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은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